1강 봤어요? 1강 안 봤죠? 가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구독 누르세요. 구독 눌러. 이제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몽골의 간섭기, 즉 원 간섭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 그 시기에 활약했던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이 활개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은 고려한테 항복 조건으로 이걸 내세워요. 먼저 왕족을 볼모로 보내라. 이 볼모라는 거는 인질이에요. 두 번째, 몽골의 전쟁에 군대를 보내라.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더 잘 싸우니까. 세 번째, 식량도 보내라. 우리가 먹어야지. 네 번째, 역참을 설치해라. 역참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예요. 우리 이 당시에는 멀리 갈 때 어떤 걸로 이동하죠? 그렇죠, 말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말을 이동할 때 말이 기계인가요? 아니죠, 말도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 역참에는 우리 사람 잘 수 있는 숙소, 그리고 먹을 걸 또 제공해주고 또 말도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참을 도로 사이에 40km마다 설치를 해서 관리나 사신 그리고 상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 다음 5번, 호구조사 결과를 보고해라. 이 호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호구가 아니에요. 바로 인구예요, 인구. 그래서 그 인구 조사 결과를 우리 몽골한테 보고해라. 그 마지막은 다루가치 설치예요. 아까 다루가치는 배웠죠? 1강에서 몽골이 간섭하는 기구.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려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요구를 곧대로 들은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붙여서 이 6가지 조건을 내립니다. 이미 했다, 앞으로 하겠다, 언젠가 하겠다라고 해서 각각 2개씩 조건을 붙여요. 먼저 이미 했다는 1번과 4번이에요. 우리가 전쟁 중에 너희가 이미 우리 왕족을 잡아갔다. 그래서 4번, 우리가 이미 너희 나라랑 우리 수도인 개경에 가는 길이 있으니까 이걸로 퉁칠 수 있다 라고 해서 1번, 4번은 이미 했다고 해서 뭉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하겠다. 이거는 2번과 3번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군대와 식량을 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몽골이 나중에 일본의 원정을 떠났는데, 그때 몽골이 고려한테 군대와 식량을 요구해서 고려 또한 실제로 그걸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 하겠다는 5번과 6번이에요. 하지만 고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로 이런 걸 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몽골의 이 6사는 퉁치고 당시 왕이었던 원종이 역으로 조건을 내립니다. 첫 번째, 고려의 풍속을 인정해라. 우리는 다주적이고 개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너희 몽골의 풍속으로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환도할 걸 제촉하지 말고 우리 고려에 있는 너희 군대 먼저 철수시켜라. 세 번째, 다루가치 또한 폐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고려와 친했던 아까 갔던 쿠빌라이가 이 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했다고 해서 당시 세조가 묘호, 즉 죽을 때 이름이 세조인데, 세조가 고려를 구제했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바로 세조 구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려와
몽골은 서로 장인어른과 사위의 국가가 됩니다. 즉 부마국이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 태자가 만났던 쿠빌라이 있죠. 쿠빌라이. 그의 딸이 바로 제국 대장 공주예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원종의 아들이 25대 왕인 충렬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이제 몽골과 고려가 나라 사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려의 왕들은 몽골의 공주와 계속 결혼하게 됩니다. 26대 왕인 충선왕도 옆에 있는 공주와 결혼했고 그 아래도 공주와 또 공주와 또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몽골과 고려는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과 고려가 결혼 전에는 위의 그림처럼 고려의 왕과 몽골의 사신이 대등한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제 몽골 칸 황제의 사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급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기를 원나라에 간섭을 한다 라고 해서 원간섭기라 부르는데 이때 여러가지 고려에 제약이 생겨요. 첫 번째,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 그리고 탐라 총관부를 만들어서 그들이 영토를 지배해요. 특히 몽골은 말을 타고 싸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말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바로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만들어서 말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에 등장하는 지배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우리 고려 초기에는 어떤 집단이 지배했죠? 그렇죠. 먼저 호족이 하다가 이들이 문벌 귀족이 됐죠. 그 이후에 중기에는 무신 정권이 등장을 했고 이제 원나라를 등에 업은 권문세족이 이 당시에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반 백성들의 땅도 빼앗고 그 힘없는 백성들을 자기의 노비로 만들어서 자기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으로 활용을 하죠. 경제적으로는 그들 땅도 뺏고 그들을 일시켰고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자기의 노비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군사, 개인 사병으로 이용합니다. 세 번째, 이제 몽골이 고려의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에 많은 물건과 사람을 바쳐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원래 백성들의 식량이나 특산물을 바쳐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갔고 또 이 당시에 고려의 여인들을 몽골 황실에 바쳐야 하는 원의 공녀로 끌려갔기 때문에 수탈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타까운 풍습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조혼제도, 즉 결혼을 일찍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원의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부터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원나라로 안 끌려가기 위한 조혼제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고려는 자기가 왕의 국가가 아니라 원래 나는 황제의 국가다라고 해서 황제식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왕이 죽은 이후나 또 각종 용어에서 황제 용어를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걸 못 쓰고 이제 왕, 그리고 왕의 이름에 충을 붙이고 또 태자가 아니라 세자, 그리고 짐이 아니라 고. 우리 사극 보면은 왕이 스스로 짐이라고 하죠. 그걸 못 쓰게 되고 또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원래 폐하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것도 못 쓰고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이제 몽골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려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야 하니까 너희도 여기에 참여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군사, 물자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고려가 이 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와 2차에 거쳐서 두 나라가 연합한 군대가 일본으로 원정을 갑니다. 근데 이때 일본을 도와줬던 게 있어요. 바로 군사도 배도 바다도 아닌 바로 태풍이 일본을 돕습니다. 그 태풍이 하필이면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게 직격탄을 꽂아서 일본으로 가는데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인들은 이 태풍이 바로 신이 내린 거다 라고 해서 신의 바람인 바로 신풍이라고 불러서 이 태풍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신풍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안 좋게 써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는 자살 특공대 바로 가미카제의 이름을 씁니다. 일본이 1940년대 이제 점점 2차 대전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해서 무모하고 또 반인륜적인 작전인 바로 항공기 자살 공격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때 그 이름을 신풍에서 따와서 가미카제라 붙여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시기에는 이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권분세족이라 했죠. 근데 이들이 주로 몽골을 등에 업고 활동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바로 첫 번째, 몽골은 매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려에 응방이라는 매양성기관을 설치해서 이걸 바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몽골로 진출하기도 했고, 두 번째,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몽골의 역관, 즉 지금으로 치면은 통역관이 되어서 출세를 했던 경우도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루트를 통해서 몽골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대에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들 또한 권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권력을 세습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 안 보고 관리가 되는 음서를 활용합니다. 음서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 자손들을 관리로 올려서 자기의 권력을 쉽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의 땅, 그리고 백성의 노동력, 그리고 물품, 식량 등을 뺐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등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굉장히 어이없고 답 안 나오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입성책동이라고 해서 고려를 이제 국가가 아니라 원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고려는 더 이상 국가가 안 되고 고려인도 고려인이 아니라 원나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된다면 자기는 이미 몽골을 할 줄 알고 몽골에 기반도 있고 몽골에 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고려는 계속적으로 원나라에 간섭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공민왕 등등이 원나라를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하는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파기되고 고려가 이제 원나라에 벗어나서 스스로 성장하는 길을 맛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이제 마무리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학생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